네,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 또 행정사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고 행정사님들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제가 뭐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다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전화로 해야지 또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전화도 저도 편하고, 그래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몇 군데 받았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 의견으로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의견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 행정사는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맞냐 안 맞냐는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뭐 옛날 법학 뭐 이런 뭐 토론 같은 거 들어가면 뭐 결국은 뭐 이렇게 토론하면 끝나는 건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들은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사건 전후 사정 등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리 대행차인데, 대리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그냥 내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거라고 좀 뭐 간단히 생각하면 되고, 뭐 민법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표현 대리나 뭐 대리권의 행사 뭐 권한이나 뭐 이런 부분 좀 어려운 걸 빼더라도, 변호사분들은 이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심판도 저희 행정사들은 대행권밖에 없죠. 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인허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할 때 이제 뭐 의료기기나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시설,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이런 거 할 때는 행정사입니다. 요거 뭐 보완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고 해서 통화하고 수정하고 하면 끝나요. 근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 정도는 요거는 이제 대행밖에 안 되는 거라서 조금 민감한 주제긴 하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서 할 때 주소는 무조건 의뢰인 주소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시죠? 여기 저희 주소로 했을 경우에 편지 봉투 보내는 거야 이게 찢어서 버리는 거라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청구서에 들어가는 주소는 의뢰인분들 주소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혹가다 의뢰인분들이 저하고 이제 또 의사소통이 좀 잘 되시는 분이나 좀 오래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편하거든요. 또 오면은 해서 행정사한테 보내줘야 되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뭐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소도 좀 논란의 여지는 있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법무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를 제가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주소지나 뭐 청구서 보충서면 이렇게 다 그 수임 계약하는 게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얼핏 본 것 같아요. 정확히 자세하게 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 주소는 이제 기본은 원칙은 의뢰인 주소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좀 사안에 따라서 그쪽 의뢰인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원래는 안 되지만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아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구서 보충서면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원래는 그 청구서 따로 보충서면 따로 이게 합쳐지면 포괄 대리가 돼서 안 된다라는, 그때 법무사분들 변호사법 처벌 받은 기사를 대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안에 따라서는 통합 계약해서 그냥 해도 뭐 사실 뭐 걸리지만, 뭐든 우리가 나쁜 짓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큰 틀에서 알고는 계시고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인허가는 제외죠. 인허가는 제외가 됩니다.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행정심판이면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야 될 경우, 내가 행정사인데 수임받아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대리권을 되는 거죠. 의뢰인분들 대신해서 통화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다가 조금 이상하다, 내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거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좀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라고 끝내야 되는 건데, 의뢰인을 대신해서 마치 내가 변호사처럼 변호사로 오인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그렇게 뭐 전화해서 나 누구 뭐 예를 들어 이거 이 건 담당하는 뭐 누군데요 이러면서 막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통화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주소나 청구서 보충서면 요 정도까지는 그냥 사실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사실 요렇게 하기를 하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니라 이렇게 돼가는 건 알고는 있어요. 사실 행정심판위원회도. 근데 천하거든요. 행정심판위원회 담당 주무관들도 그 일일이 다 행정 이거 뭐 서류 받아서 이렇게 오고 뭐 전화해서 알려줘야 되고 하는 것보다 속 편하다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음. 이제 두 번째는 행정사무소 행정법률사무소 명칭인데 저도 이게 쓰긴 써요.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 네, 사실 쫄아서 막 대놓고 못 쓰고 그냥 조그맣게 쓰고 있는데 블로그는 근데 금지막하게 나오죠. 이게 길 가다 보면 이제 노동법률사무소, 뭐 특허법률사무소 많이 봐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이 됐던 사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뭐 노동이나 특허법률사무소 이렇게 써가지고 하다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1심, 2심 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라고 쓰고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를 오인하지 않게끔 명확하게 행정법률사무소 승무행정사 그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법에 따른 그 안에 테두리의 업무만 하면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변호사로 오인할 만한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른 직역에서 이렇게 됐던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게 이제 무죄가 선고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여요. 행정법률사무소 명칭이 저희가 가다 보면 제가 사는 곳에도 한 두 군데 있거든요. 보면 오 하도 하면서 저도 이제 간판에는 못 쓰고 그냥 블로그에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는 아니지만 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요령을 피우려면 FM을 알고 요령을 피워라고 얘기를 해요. 예. AM을 하려면 FM을 알고 AM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필드 매뉴얼에서 야전 교범을 이제 FM이라 그러거든요. 네가 어쨌든 꼼수를 부리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부려야지 꼼수도 그 안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 이런 이슈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하시면 무죄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민감한 사안인데 경찰청 이제 음주운전 많이 하다 보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하다 보면 이제 간혹가다 저한테도 그래요. 이거 경찰서 가서 어떻게 조사하고 진술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형사 절차의 시작은 경찰청의 행정기관은 맞아요. 행정안전부 외청이잖아요. 근데 행정안전부 외청으로서 행정청의 기능도 있지만 그 다음에 형사 절차의 시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것도 이건 당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직역에서 또 이거를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처벌받았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에도 있고 서울시 민생특별사법경찰관, 식약청 특별사법경찰관, 그 다음에 노동 이제 그 뭐지 특별감독관, 특별 뭐 있잖아요. 그분들 노동부에 네 그분들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을 해요. 노동 분야에 한해서 근로 그쪽에 한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적발을 해서 입건을 하고 들어가면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수사 개시가 되는 거고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적발이 돼서 가면 입건이 되고 그러면 형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경찰청 또 행정기관이니까 행정사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노무사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진 노동부 직원이 이제 조사를 할 때 그게 이제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노무 관련된 일이니까 노동 관련 관계 법령에 관한 일이니까 의견서 제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업무는 결국은 수사의 단서, 수사의 개시,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에 뭐 고소 고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수사가 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특별 그 특사경도 수사 송치 서류 꾸며서 송치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검사가 그걸 송치 서류 받아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든지 이제 약식을 구약식을 하든지 뭐 구공판 가든지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형사 절차의 하나인데, 그게 어쨌든 변호사의 밑에란 표현 좀 그렇지만, 노무사분들이든 행정사분들은 결국은 그 특별 직역에 따라서, 법조 인접 직역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조력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밖에 없어요. 특별사법경찰관리도 특별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형사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동일한 기관이라고 해서 뭐 행정사법에 행정청에 제출한 서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출한다? 근데 그건 형사 절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행정사법 자체가 그런 행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게 바로 변호사들한테 가기 힘든 그런 뭐 합리적인 수임료로 이렇게 최고의 이제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넘어서 형사사법 절차까지 간다. 요거는 저는 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음주운전을 막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그래서 경찰 조사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라고. 그럼 숨길 게 뭐 있냐고. 뭐 거짓말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어차피 뭐 중대한 사고면 CCTV 다 땄을 거고. 네. 근데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뭐 혐의가 뭐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변호사분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술 조력이나 진술 대리나 뭐 진술에 대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저는 주의해야 생각해요. 그리고 공소장 의견서도 마찬가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의견서가 날라오면 이제 공소장 의견서 작성하잖아요. 결국은 다시 법원으로 제출한 서류인데, 이것도 행정사가 그냥 뭐 할 수 있다?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세 개 정도 알아봤는데 뭐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굳이 다시 한 번 더, 그냥 그래도 아직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행정사님들께서는 조금 난해한 질문이긴 해서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글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